자, 친노의 한길을 가던 동지들 드디어 대권을 앞두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봤던 뉴스 가운데 가장 눈에 띈 것은 오랜 친구였던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주 매서운 공세를 폈던 것인데 과연 이분들 사이의 생각은 과연 어떤 것인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해. 그분이 저한테 한 자리를 줬습니까? 저한테 돈을 줬습니까? 하지만 저는 노무현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에게 충성하는 것은 제가 살아온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이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굉장히 여러 번 곤경에 빠졌었는데 안희정 씨가 이제 내 대신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했지요. 나는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국가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노무현이라는 생각으로 뛸 것입니다. 안희정 지사 모두 다 이 지지율이 더 상승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엄연히 1번 주자여서 하지만 내 당합니다. 기회가 많죠. 적으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장서서 사력을 다해서 지금 모든 후보들을, 여야 후보들을 끌고 가는 문재인 후보가 페이스메이커로서는 적합한 지금 롤 위치에 서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있던 정치인들 몇 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이 여론조사 보니까 안희정 지사가 이제 5등권에까지 살짝 오르는 기류가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주자들 가운데서는 지금 가장 지지율이 낮은데요. 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행보를 넓히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영상에 나왔지만 네. 차차기다. 네. 이번 대선 주자감은 아니다라는 어떤 지적에 대해서 네. 나는 이번 대선에서 정말 혼신을 다하겠다. 차차기 후보가 아니라 난 페이스메이커도 아니다. 이렇게 네.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에 좀 변화가 느껴지는 게 그동안은 모두가 1번 주자인 문재인 후보를 공격할 때 같은 범친노 그룹에 있었던 안희정 지사만큼은 약간 보호해주는 인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친노 패권주의를 겨냥해서 비판을 한 이후에 좀 달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단 안희정 충남지사 김현정 뉴스쇼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패권주의 비판은 안 했지만 옹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듣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패권적 당 운영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문제의식이 있다면 그걸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하고요. 당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당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게 문제의식과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또 그것마저 너무 또 비판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같이 좀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남들이 모두 말하는 친노 패권주의, 친문 패권주의 없다 할 수 없다쯤 되네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수도 없지만 네. 사실 정치인으로서 특히 후발주자로서 가장 쉽게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네. 결국에는 현재 쉽게 말씀드려서 잘 나가는 사람과 각을 세우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앞에서 쭉 보여주셨지 지금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안희정 지사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인신에 대한 어떤 거를 거론할 수는 없을 것이고 네. 현재 그나마 가장 많이 문재인 후보를 주변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의 패권주의가 아니냐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마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후보도 안 된다. 네. 이게 문제의식을 본인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신 건데요. 저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말이 좀 꼬이는데 안희정 지사가 아직까지는 네. 저런 식으로 항상 말씀을 좀 복잡하게 하시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선명하게 하는 것을 주위에서 좀 원하고 있기도 하죠. 네, 지금 저희가 잠시 이제 예전 사진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제 3년 전에
서울시장에 재도전하는 박원순 시장이 저 사진 공개하면서 우리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저 때가 졸업식 날이었는데 우리가 사이가 좋고요. 저는 오늘 오후에 그 유명한 문재인 정치인과 산책에 나섭니다면서 우정을 아주 유감없이 발휘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얘기가 상당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공격적인 얘기를 꺼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당의 어떤 네. 그런 그 친문에 관련한 어떤 네. 분위기, 네. 문재인 전 대표에게 쏠리는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뭐 네.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쏠리는 그런 분위기를 좀 견제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네. 뭐 그 당대표 시절에 친문 인사를 줄 세우면서 뭐 분당이라는 폐해를 낳았다. 네. 그리고 적폐청산의 대상이지 어떤 청산할 수 있는 주체는 될 수 없다. 이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어제 전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청산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것도 딴 데가 아니라 문재인 대표가 지난 총선 이후에 그렇게 공을 들이는 전라북도, 전북, 호남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아픈 과거도 건드렸는데요. 네. 그동안 문 전 대표는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이런 무능함은 구체제의 종식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에는 결코 부응할 수 없다면서 다시 한번 좀 아픈 부분을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저 정치라는 게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금 저 앵커께서 3년 전에는 네. 사법연수원에서 아까 그 다정하게 찍은 사진까지 네. 공개하면서 네. 나는 오늘 그 유명한 문재인을 만나러 간다. 네. 그때는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기 때문에 네.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던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나하고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경쟁 관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네. 지지율도 한참 처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문재인 때리기를 안 하면은 본인이 여기서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상품 가치를 네. 완전히 상실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그런 절박감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같은 친노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보다는 결국 문재인과 안희정 두 사람의 정치인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청와대 시절부터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좀 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캠프를 다 찾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김민지 기자, 저희가 네. 컴퓨터 그래픽 준비한 거 보여드릴 건데 그 내용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안희정 충남지사 또 문재인 전 대표 모두 이 친노, 적통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대선을 준비하면서 캠프가 차려졌는데요. 이병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 노무현 때의 분이고요. 그다음에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이 노무현 정부 때 사람들이 안희정을 대선에 돕겠다 하면서 합류를 했습니다. 무려 50여 명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들로 지금 채워지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이 중에서 윤태영 전 네.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네. 문재인 전 대표의 네. 어떤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안희정 지사 쪽으로 옮겨갔고 그 최근에 외쳤던 세대 교체가 아닌 시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것 또한 이 윤 전 대변인의 어떤 그런 메시지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 계신다면 지금 네. 문재인과 안희정 둘이 나와서 대선 후보 경쟁을 하는데 어느 쪽 손을 좀 들어줄 것인가? 누구 편을 좀 들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뭐 하나 가정법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누가 더 노무현 정신에 가까운가? 네. 근데 노무현 정신하면요.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바보 노무현 아니겠습니까? 네. 바보 노무현. 그러니까 손해볼지 정치적으로 손해볼지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이는 그 도전. 네. 그렇죠? 그 영남에서 부산에서 그 야당 깃발로 예를 들면 DJ당 깃발로 이게 나가서 도전한다는 건 무모한 일인데 질주 뻔히 알면서도 그런 과감한 도전을 한 게 결국 대통령 노무현을 만들었다. 뭐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어떤 지금 본인이 어떤 그 대권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도 가장 소극적이다. 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 노무현 초기 인사들이 네. 문재인보다는 안희정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는 문재인 대표에게는 조금 아픈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야당 상황 좀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야당 관련된 이슈는 국제 문제하고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한반도 주변의 이야기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지호 경원 교수 그리고 황순욱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